그 라이브 채팅창에 한우진 세 글자가 뜨는 순간 고성이가 준비해둔 눈물 연기조차 한순간에 얼어붙어 버렸는데요. 고성이는 화면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를 만들며 자신을 박진석 회장의 아내라고 소개했었죠. 본인이 제일 잘하는 방식으로 불쌍한 사람인 척, 억울한 사람인 척 세상이 자기를 오해한 척 말이에요. 고성이는 울먹이며 저는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같은 말을 흘렸고 댓글은 처음엔 의외로 갈렸습니다. 그래도 아내인데 저렇게까지 쫓아내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거든요. 고성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으려 했고요. 딱 그때였습니다. 채팅창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누가 먼저였는지 모를 정도로 화면이 글자로 꽉 차버릴 만큼 빠르게요. 한우진 어디 있음? 간이식 받고 자퇴했다며? 그게 사실이냐? 우진이 팔아먹고 2억 뜯어내려는 거임. 지은호한테 2억 달라며 난동 부린 거 영상도 있던데. 사망신고. 그거 진짜임?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고성이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순간 화면을 바라봤는데요. 시청자들 반응이 예상보다 날카로웠던 거죠. 그런데 그때 더 자극적인 메시지가 튀어나왔습니다. 한우진 지금 채팅 치고 있음 키읔키읔키읔. 닉네임 우진이 살아있다 방금 들어왔는데? 야 고성애 너 진짜냐 너 때문에 내가 학교 못 갔다고. 엄마라고 부르기 싫어. 내 인생에 끼지 마. 채팅은 장난처럼 보이면서도 묘하게 구체적이었고 동시에 누군가가 진짜인 척 진짜 같은 말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입술이 살짝 떨렸고요. 고성이는 본능적으로 상황을 되돌리려 했습니다. 여러분 한우진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하고 말을 꺼냈는데 그 순간 또 다른 채팅이 올라왔어요. 박진석 회장님은 유책 배우자 이혼 못하게 묶어놓겠다고 했대요. 죽더라도 내 호적 안에서 죽어 이 말했대요. 이게 정상임? 둘 다 미친 거 아님? 근데 유책 배우자 고성애 맞지? 딸 사망 신고가 결혼 전이라도 결혼 후에 성재를 기죽여 키운 거면 유책 맞는 거 아니냐? 한우진 간이식 숨긴 건 진짜 선 넘었다. 고성이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일이든 자기가 주도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주도권이 완전히 시청자들에게 넘어가 버렸고 그 시청자들 중 누군가는 아주 작정하고 한우진을 미끼로 채팅창을 들끓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더 문제는 그 내용들이 단순한 악플 수준이 아니라 고성이가 감추고 싶어 했던 핵심을 너무 정확히 찌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고성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는데요. 박진석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받지 않았어요. 받으면 진다고 느꼈거든요. 고성이는 화면을 향해 눈물을 더 굴리고 더 착한 척을 하고 더 억울한 척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채팅창은 한우진으로 도배돼 있었고요. 고성이는 딱 한 번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예쁜 웃음이 아니었어요. 속이 뒤틀린 사람만이 짓는 순간적인 비웃음이었죠. 여러분 다들 착각하고 계세요. 고성이가 말했는데요. 한우진은 하고 이어가려는 순간 채팅창에서 또 하나의 폭탄이 터졌습니다. 나 한우진 맞아. 엄마 그만해. 나 간이식 받은 거 숨기라고 해서 숨겼잖아. 지은호 누나가 나 살려줬는데 너는 그 사람 죽었다고 말했지.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이 메시지가 진짜 한우진인지 누군가의 장난인지 누군가가 조작한 것인지 그 순간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같으면 끝이라는 거였고 고성의 입장에서는 가짜여도 끝이라는 거였습니다. 고성이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드디어 표정 관리가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분노가 올라왔거든요. 고성이는 억지로 웃으며 이런 건 명예훼손이에요 라고 했는데요. 그 말이 나온 순간 채팅창은 더 잔혹해졌습니다. 명예가 있냐? 같은 메시지가 쏟아지고 고성이가 숨기려던 사망신고라는 단어가 더욱 크게 떠올랐고 심지어 지은호 이름까지 더 자주 더 노골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박진석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집에서 내쫓던 그날 이후 고성이가 다시는 자기 인생에 들러붙지 못하게 하겠다고 마음먹었었죠. 그래서 이혼도 안 해주겠다고 했고요. 박진석은 유책 배우자는 이혼 신청 못하는 거 몰라?
라는 말까지 던졌습니다. 박진석은 그 말을 할 때 자신이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알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잔인함이 박진석에게는 살아남기 위한 방어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성이가 자기를 어떻게 흔들어 왔는지 너무 오래 봐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박진석의 마음은 단순히 복수로만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채팅창에 올라오는 한우진 이야기를 보고 있자니 속이 서늘해졌거든요. 박진석은 한우진이 자퇴한 이유가 간이식 때문이었다는 걸 확인하면서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아이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리는 조작이 있었음을 깨달았죠. 그리고 간을 준 사람이 고성이가 죽었다고까지 말했던 그 딸, 지은호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박진석은 숨이 막혔습니다. 고성이가 단순히 비밀을 숨긴 게 아니라 사람을 죽여서 자기 편한 서사를 만든 거였으니까요. 박진석은 그런 고성이가 지금 방송에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하는 걸 보며 치가 떨렸습니다. 박진석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몰랐겠지. 남들이 얼마나 상처받는지는 평생 몰랐겠지. 박진석은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고성희에게 또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고요. 박진석은 이번엔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전화를 받자마자 박진석의 숨이 가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박진석은 평소에도 냉정한 편이었는데요. 지금은 냉정함이 아니라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죠. 성재야. 박진석이 낮게 말했는데요. 지금 그 방송 보고 있지. 박성재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덧붙였어요. 근데 지금 댓글 한우진 이름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박진석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입안이 씁쓸해졌습니다. 박진석은 한우진을 미워하고 싶지 않았어요. 박진석이 정말로 미워한 건 고성희였고 고성희가 만든 판이었죠. 그런데 현실은 늘 그렇게 깔끔하지 않잖아요. 박진석은 고성희가 만든 판 속에 한우진도 지은호도 박성재도 다 들어가 있었고 그 판이 지금 라이브라는 칼날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결국 말했습니다. 성재야. 오늘부터 너는 고성희랑 단절해. 연락 오면 받지 마. 박성재는 이미 단절하려고 했는데요. 문제는 단절이 마음처럼 안 된다는 거였죠. 박성재는 고성희가 자신을 어떻게 길들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교묘하게 자존심을 깎고 죄책감을 심고 필요할 때마다 너는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같은 말로 눌러버리던 시간들이요. 그 기억이 박성재의 가슴 속에서 아직도 가끔씩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단절이 아니라 탈출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박성재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커지면 박성재가 숨겨왔던 것들까지 튀어나올까 봐요. 특히 이지혁 쪽이요. 이지혁은 고성희를 내쫓으면서 당신이 인간이야? 같은 말을 내뱉었지만 사실 이지혁의 분노는 단순히 고성의 개인에게만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지혁은 지금 자신도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이지혁은 도쿄 출장을 핑계로 검사를 받았고 그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그 사실을 숨기고 싶었고 박성재에게만 말했었죠. 그리고 그 대화가 흘러나갔습니다. 이상철이 우연히 엿들어 버렸거든요. 이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이상철은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을 늦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을 먹으면 그때는 누구보다 확실하게 움직였고요. 박성재는 박진석의 전화가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화면을 보며 가만히 있었는데요. 채팅창은 더 잔혹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한우진 지금 어딨냐를 계속 묻고 누군가는 우진이 실종된 거 아니냐 같은 말을 던지며 분위기를 더 자극했죠. 그리고 그 와중에 고성희는 억지로 흐느끼며 한우진은 제 아들이고요 같은 말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 말이 나오기도 전에 또 다른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아들이면 왜 간이식 숨김? 아들이면 왜 학교 자퇴까지 몰아감? 아들이면 왜 2억 주면 우진이 놔준다 소리함? 우진이 지은호한테 맡겨놓고 돈 뜯으려는 거였잖아. 고성애 너 지금도 우진이로 협박하냐?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고성희의 연기가 연기로 보이기 시작한 건요. 고성희는 평소엔 사람들의 시선을 계산해 움직였는데
지금은 계산이 무너졌습니다. 고성이는 목소리를 떨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라고 했는데요. 시청자들은 이미 사실 같아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이미 마음이 돌아서면 그 뒤에 나오는 해명은 다 변명으로 들립니다. 그때 지은호도 그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가 찾아와서 난동 부릴 때도 버텼고 돈을 요구하는 말에도 버텼습니다. 지은호는 그때 2,000원도 주기 싫다고 말했었죠.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들릴까봐 잠깐 흔들렸는데요. 곧바로 자기 자신에게 다시 말했어요. 나는 차가운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거야. 지은호는 이미 한 번 간을 내줬습니다. 사람 살리겠다고, 아이 살리겠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선의가 고성의 손에 들어가 돈이 되고 협박이 되고 사망신고라는 끔찍한 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지은호는 그 사실이 너무 모욕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더럽혀진 기분이었죠. 지은호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내려놓으려 했는데요. 그때 정순이가 지은호를 붙잡았습니다. 정순이는 딸이 흔들리는 걸 한눈에 알아봤죠. 정순이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순이는 고성이가 어떤 사람인지, 딸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부서졌는지 알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세상이라는 게 더 무섭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세상은 진실보다 자극을 좋아하니까요. 정순이는 지은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야, 지금은 말하지 마. 지금 내가 뭘 해도 저쪽은 더 크게 떠들 거야. 지은호는 그 말이 맞는 걸 알면서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침묵하면 인정이 돼버릴까봐 두려웠거든요. 지은호는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한우진이 진짜로 저 채팅 치고 있는 걸까? 정순이는 대답을 바로 못했습니다. 정순이는 한우진을 직접 본 적이 있었고 그 아이가 얼마나 말이 없는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얼마나 겁이 많은지 느꼈었거든요. 그런 아이가 저렇게 노골적인 문장을 채팅으로 던질 수 있을까? 정순이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박영란은 그림을 그리다 말고 방송을 켰습니다. 박영란은 고성희의 딸이었지만 고성희의 방식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영란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기 이미지에 예민했는데요. 그 예민함은 가식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왔습니다. 박영란은 자기 인생이 고성희의 폭주 때문에 망가질까봐 무서웠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박영란은 엄마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너무 싫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생기는 게 싫었죠. 박영란은 방송을 보다가 어느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채팅창에 박영란 너도 한패냐? 같은 말이 올라왔거든요. 박영란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세상은 연결만으로 사람을 때리니까요. 박영란은 그때 처음으로 박진석이 왜 고성희를 완전히 끊어내려 하는지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박영란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이 판에 들어가면 나도 같이 빨려 들어가. 그런데 박영란은 동시에 박진석을 떠올렸습니다. 박진석은 박영란에게 늘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하진 않아도 무책임하진 않았죠. 박영란은 그런 박진석이 지금 이 난장판을 보고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들자 박영란은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고성희를 버릴 수 있을까? 버린다면 그게 내 선택일까? 아니면 세상이 강요한 선택일까? 박영란은 머리가 아팠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고성희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박진석이 저를 폭력적으로 내쫓았다 같은 말을 던지려 했는데요. 시청자들이 기다리던 건 그런 억울함이 아니라 한우진과 지은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은 고성희가 무슨 말을 해도 결국 다시 그쪽으로 돌아갔죠. 고성희 우진이 어디 숨겼냐? 지은호한테 2억 달라던 건 사실임? 박진석은 왜 이혼 안 해줌? 둘 다 지옥 가라. 한우진 지금 엄마 제발 그만 이러는데 너는 왜 계속 떠드냐? 우진이 살아있다 얘가 진짜면 이건 그냥 가족 싸움이 아니라 범죄 아닌가? 여기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드라마 속 사건이 아니라 현실 범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고성희는 그 느낌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고성희는 모두 오해예요라고 반복했는데요. 그 말이 반복될수록
오히려 시청자들은 오해가 아니라 진실인데 숨기는 거다라고 확신해버렸습니다. 그때 박진석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진석은 더 이상 지켜보는 쪽을 택하지 않기로 했어요. 박진석은 법무팀에 연락했고 동시에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도 꺼내려 했습니다. 고성이가 제일 싫어하는 방식으로요. 고성이는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통제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알려지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그걸 알고 있었죠.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성재야, 넌 오늘부터 내 방식으로 살아.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말고. 그리고 이지혁한테도 말해. 조심하라고. 박성재는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성재는 왜 박진석이 갑자기 이지혁 이야기를 꺼내는지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이 난장판이 커지면 고성이는 분명히 더 큰 폭탄을 던질 겁니다. 고성이는 늘 그랬죠. 자기가 불리하면 더 큰 불씨로 주변을 태워버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불씨가 이지혁 쪽으로 튀면 이지혁은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지혁은 지금 몸도 마음도 여유가 없었거든요.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지혁은 전화를 받자마자 받지? 라고 물었습니다. 이지혁의 목소리는 차분한 척했지만 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박성재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봤어. 근데 지금 채팅이 한우진 때문에 더 커지고 있어. 이지혁은 짧게 웃었는데요. 그 웃음도 고성이처럼 예쁘지 않았습니다. 한우진이든 누구든 저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그냥 도구지. 박성재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박성재는 그 도구가 자기 자신이었던 시절을 떠올렸거든요. 박성재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빠져나가야 해. 그냥 도망이 아니라 끊어내는 방식으로.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라이브 채팅창에서 우진이 살아있다라는 닉네임이 또 글을 올렸습니다. 나 지금 집이 아니야. 나 어디 있는지 엄마가 알면 또 찾아올 거야. 박진석 회장님 나한테 말해줬잖아. 너는 죄가 없다고. 근데 난 죄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엄마를 믿은 게 죄 같아. 여기서 채팅창 분위기가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자극을 좋아하지만 동시에 진짜 아이가 나타나면 갑자기 잔인해지기가 망설여지거든요. 이거 진짜 우진이면 어떡하냐, 어른들이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냐 같은 말들이 올라오고 고성이는 그제서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성이는 화면을 향해 다급하게 말했어요. 우진아 우진아 엄마야. 어디야? 엄마가. 그 말을 하는 순간 고성이는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방송이 더 이상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요. 고성이가 엄마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사람들은 오히려 더 냉정해졌습니다. 채팅창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2억 달라던 엄마. 우진이 놔준다고 거래하던 엄마. 우진이한테 미안하면 방송 끄고 찾아가. 우진이한테 전화해. 여기서 울지 말고. 고성이는 눈을 부릅뜨고 순간 방송을 끊을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고성이는 방송을 끊지 못했어요. 고성이는 지금 이 방송이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무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든 말든 어쨌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혀 있다는 그 사실이 고성이에겐 이상한 안정감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내가 무너지면 끝이라는 공포로 사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더 큰 소리를 냈죠. 그때 지은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엄마 나 나갈게라고 말했어요. 정순이는 딸을 붙잡고 싶었는데요. 붙잡으면 오히려 딸이 더 크게 부서질 것 같아서 손을 놓았습니다. 정순이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이제는 은호가 자기 인생을 직접 지키려는 거구나. 지은호는 박진석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에게 연락하는 게 싫었습니다. 박진석이라는 이름 자체가 고성이가 만들어낸 지옥의 한 축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멈추려면 감정이 아니라 힘이 필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힘은 지금 박진석 쪽에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에게 말했어요. 박진석 고성이가 방송 켰어요. 한우진 이름으로 채팅 치는 사람도 있어요.
박진석은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그게 진짜 한우진인지 확인됐어? 지은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확인은 못했어요. 근데 문장이 너무 그 아이 같아요. 그리고 시청자들이 더 자극적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러다 우진이 정말 다칠까 봐요. 박진석은 지은호의 마지막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묶어두겠다고 했지만 박진석이 진짜로 묶어두고 싶은 건 고성이가 아니라 사건이 더 커지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박진석은 낮게 말했어요. 알았어. 내가 정리할게. 박진석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의 방송을 신고하는 수준으로 끝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고성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자기 서사가 끊기는 순간이 아니라 자기 서사가 증거로 바뀌는 순간이거든요. 박진석은 그 방송을 캡처하고 채팅 기록을 확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성희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돈이든 관심이든 오늘로 끝내. 한우진 이름을 한 번 더 팔면 내가 숨기고 싶은 것부터 먼저 세상에 나간다. 고성희는 그 메시지를 보고도 바로 멈추지 못했습니다. 고성희는 멈추면 패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고성희가 흔들리는 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박영나였어요. 방송 도중에 누군가가 링크를 하나 올렸는데요. 박영나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박영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글을 올린 거죠. 저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우진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서로를 찢어발기는 건 멈춰주세요.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박영나는 말이 길지 않았는데요. 그 글이 올라오자 시청자들의 공격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박영나가 의도한 건 중재였지만 현실은 늘 비틀립니다. 그 글이 올라온 순간 사람들은 또 다른 재미를 찾았거든요. 박영나도 폭로하네. 딸이 엄마 손절한 거임. 박진석 딸도 아닌데 왜 끼어듦. 아니 박영나 아빠가 누구인데? 이 질문이 올라오는 순간 박진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박진석은 그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또 다른 불씨가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박진석은 박영나가 고성희의 딸이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로 소비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박영나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그 보호가 또 다른 굴레가 될까봐 망설였습니다. 박진석은 그게 자기 죄 같았거든요. 자기가 만들어낸 침묵이 또 다른 사람을 숨막히게 할까봐요. 그 사이 고성희는 방송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려 했습니다. 고성희는 울음을 멈추고 목소리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말 못하는 사정이 있어요. 고성희는 그렇게 말하며 비밀의 냄새를 풍겼죠.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 못 참습니다. 채팅창은 바로 말해라 폭로해라 누구 얘기냐로 바뀌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반응을 보고 그제서야 다시 힘을 얻는 듯 했어요. 고성희는 속으로 계산했을 겁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게 자극이면 내가 자극을 주면 돼. 고성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성재가 사실은. 그 순간 박성재는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성희는 늘 박성재를 자기 방패로 썼습니다. 박성재가 제일 아픈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걸 찔러서 박성재를 움직였죠. 박성재는 지금도 그 통증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박성재는 단순히 분노하는 게 아니라 또 당할까봐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이 오히려 박성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성재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인다. 박성재는 바로 이상철에게 연락하려 했습니다. 이상철은 이지혁의 비밀을 엿들었고 그 뒤로 조용했습니다. 박성재는 이상철이 무엇을 준비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철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성재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이상철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재야. 고성해. 지금 방송에서 입 함부로 열면 다 끝난다. 박성재는 이상철의 말투에서 결심을 느꼈습니다. 이상철은 결심하면 무섭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박성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지금 어디세요? 이상철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병원. 그 한 단어가 박성재의 머리를 쾅 치고 지나갔습니다. 병원. 박성재는 바로 이지혁이 떠올랐습니다.
박성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혁이랑 같이 있어요? 이상철은 대답 대신 낮게 말했습니다. 지혁이 일 이제 더는 숨길 수 없게 될 것 같다. 박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지혁은 숨기고 싶어 했고 박성재는 지켜주고 싶었는데요. 세상은 그런 배려를 허락하지 않잖아요. 고성이가 라이브에서 입을 열면 이지혁의 약점까지 같이 터질 수 있습니다. 이지혁은 지금 약해져 있는데 그 약함을 세상이 물어뜯을까봐 박성재는 두려웠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이지혁에게 말했습니다. 지혁아, 지금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이지혁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괜찮아. 이지혁은 늘 그 말로 버텼습니다. 근데 이번엔 박성재가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은데 왜 숨겨? 숨기면 더 커져. 이지혁은 그 말에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이지혁은 사실 자신이 두려웠거든요.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보다도 그 사실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짐이 되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이지혁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너지면 누군가의 하루도 무너질까봐. 그 사이 고성이는 방송에서 계속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박성재가 하고 이지혁이 같은 이름이 슬쩍 나오려는 순간 누군가 방송에 또 다른 링크를 던졌습니다. 이번엔 지은호가 올린 글이었는데요. 지은호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짧고 차갑게 썼습니다. 한우진은 내게 고맙다고 한 적 없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그 아이는 그저 살고 싶었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습니다. 그 아이를 돈으로 부르지 마세요. 그 글이 올라오자 채팅창이 또 한 번 조용해졌습니다. 자극을 원하던 사람들이 잠깐 멈춰서 진짜 사람을 본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늘 오래 조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곧바로 또 자극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우진이랑 지은호랑 지금 같이 사는 거임? 박진석이 우진이 데려간 거 아님? 고성이가 우진이 버린 거 확정. 질문이 폭력처럼 던져지자 지은호는 다시 숨이 막혔습니다. 지은호는 말하면 더 커지고 말 안 하면 더 왜곡되는 그 지옥 같은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지은호는 정순이를 바라봤고 정순이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순이는 말없이 딸에게 신호를 줬어요. 너 혼자 아니야. 그때 고성이가 갑자기 방송을 멈췄습니다. 고성이는 화면에서 사라졌고 채팅창엔 도망갔다 결국 팀 우진이 어디냐 같은 말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흥분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직후 고성이는 또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고성이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상대는 다름 아닌 김장수였습니다. 김장수는 조옥래와 절친이었던 사람이었죠. 고성이는 지금 더 이상 갈 데가 없었고 뭔가 사람 냄새 나는 연결이라도 잡고 싶었던 겁니다. 김장수 씨 저 좀 도와주세요. 고성이가 울먹이며 말했는데요. 저 진짜 큰일 났어요. 김장수는 전화를 받자마자 고성희의 목소리에서 거짓과 진짜가 섞여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김장수는 오래 살았고 오래 사람을 봤으니까요. 김장수는 당장 도와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딱 한마디만 했어요. 고성혜, 너 아직도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냐? 그 말에 고성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고성이는 늘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는데요. 김장수는 이해가 아니라 심판을 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그제서야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박진석도 박성재도 지은호도 이지혁도 누구도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박영락까지 자기와 거리를 두려합니다. 고성이는 처음으로 혼자가 된 느낌을 받았고 그 고립감이 고성이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성이는 혼자라고 느끼면 더 큰 폭탄을 던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고성이는 또다시 방송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눈물도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차분한 얼굴로 말했어요. 저는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다 말할게요. 사람들은 또 몰려들었죠. 고성이는 그 반응을 보며 속으로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결국 너희는 내 얘기를 들어야 해. 그런데 그 방송은 시작 3분 만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었습니다.
채팅창에 이번에는 한우진이 아니라 이지환이라는 이름이 떠올랐거든요. 누군가가 이지환도 알고 있다 같은 말을 던졌고 누군가가 이지환이 고성의 과거 자료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고성이는 그 이름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성이는 이지환이라는 이름이 왜 지금 나오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지환은 고성이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통제 밖의 변수가 등장하면 고성이는 늘 것부터 났습니다. 그 시각 이수빈은 아주 우연히 그 방송의 클립을 보게 됐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를 떠나왔지만 박성재를 잊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죠. 이수빈은 박성재를 떠나온 게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너무 커서 무너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거든요. 이수빈은 화면 속에서 박성재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수빈은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또 시작이구나. 또 성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이수빈은 참지 못하고 박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짧았어요. 성재야 괜찮아? 그 한마디가 박성재를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잊지 못해 괴로워했었고 그 괴로움은 늘 혼자 견디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수빈이 먼저 손을 내밀어 버렸습니다. 박성재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이수빈을 다시 잡아도 되는 걸까? 내가 이수빈을 다시 끌어들이면 이수빈이 또 다칠까? 박성재는 답장을 못했습니다. 답장 한 줄이 다시 시작을 의미할까 봐요. 하지만 답장을 못하는 동안 박성재의 눈앞에는 고성이가 던질 다음 폭탄이 떠올랐습니다. 박성재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고성이가 먼저 말을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판을 뒤집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박진석도 결심을 굳혔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했었죠. 그건 고성희에게 벌을 주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보겠다는 묘한 책임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이제 그 방식이 틀렸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고성희를 호적에 묶어두는 게 고성희를 막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고성희에게 계속 박진석의 아내라는 타이틀을 쥐어주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타이틀은 고성희에게 가장 강한 무기였죠. 고성희는 그 무기로 라이브를 켜고 여론을 흔들고 사람을 찢어놓았으니까요. 박진석은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박진석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끝내야 한다. 내가 만든 판이라면. 그날 박진석은 고성희를 찾아 나섰습니다. 고성희가 어디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박진석은 고성희가 반드시 갈 곳을 알고 있었어요. 고성희는 궁지에 몰리면 늘 돈이 걸린 곳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성희가 노리고 있는 돈은 하나뿐이었죠. 송사라고 말했던 해결해야 할 일. 그 송사에 필요한 돈. 그 송사를 빌미로 다시 누군가를 협박할 가능성. 박진석은 그 실마리를 쥐고 마침내 고성희가 숨은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박진석이 문을 열려는 순간 그 문 안에서 먼저 들려온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낯익은데 너무 오래 잊고 있었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말했죠. 고성혜, 이제 내 차례 아니야. 내가 숨긴 거 내가 먼저 꺼낼 거야. 박진석은 그 순간 자기보다 먼저 고성혜 앞에 선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박진석은 손잡이를 잡은 채로 굳어버렸고요. 박진석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지? 그리고 그와 동시에 휴대폰 화면에는 또 하나의 알림이 떴습니다. 한우진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거든요. 저 이제 말할게요. 근데 저 말하면 누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박진석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박진석은 직감했습니다. 고성희가 지금까지 숨겨온 건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만한 더 큰 비밀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비밀은 박성재와 이지혁, 지은호, 그리고 이수빈까지도 다시 한번 한꺼번에 휘말리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한우진이 진짜로 입을 열면 고성희가 또 어떤 방식으로 반격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거든요. 고성희는 궁지에 몰리면 반드시 누군가를 같이 끌고 내려가니까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이번에는 누구일지
박진석은 그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끝이 아니라 진짜로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다음 순간 문 안쪽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와 동시에 고성희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지은호 이름만 꺼내봐. 내가 다 끝장내버릴 거야. 박진석은 그 외침을 듣고 손잡이를 더 세게 잡았습니다. 박진석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고성희를 막기 위해 더 잔인해질지 아니면 모든 걸 공개하고 모두가 다치더라도 끝을 낼지. 박진석은 그 갈림길 앞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지키려고 이 모든 걸 버텼던 걸까? 그리고 그 답을 찾기도 전에 고성희의 방송 알림이 또 떴습니다. 이번엔 제목이 이랬습니다. 한우진 직접 데려오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은 멈출 수 없게 됐습니다. 고성희가 진짜로 한우진을 데려올지, 한우진은 정말 입을 열지, 박성재는 이수빈의 메시지에 답할지, 이지혁의 비밀은 어디까지 버틸지, 이상철은 병원에서 무엇을 결심했는지 하나도 확실한 게 없거든요. 딱 하나 확실한 건 고성희는 절대 조용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박진석 하나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고성희가 던진 불씨를 꺼야 하는 사람은 고성희에게 이용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음 회차는 누가 먼저 무너지고 누가 먼저 살아남는지 싸우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그리고 그 싸움의 시작점에는 결국 한우진의 입이 있습니다.